완벽한 인생은 없다. 만물은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감은 고요함이고 고요함은 명령의 따름이다. 명령의 따름은 항상 그러함이고 항상 그러함을 아는 것이 밝음이다. 항상 그러함을 알지 못하면 도리에 어긋나고 위태로워진다. 도덕경 16장.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외모든 성격이든 혹은 살아온 이력이든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은 있게 마련이다. 이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함으로써 사람은 더욱 성숙해진다. 단점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진짜 두려운 것은 이를 감추고 기만하는 것이다. A 여사는 스스로의 단점을 속이려 들지 않는다. 누구 앞에서건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인정한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녀의 태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존경심을 심어준다. 특히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보이는 동시에 자신의 진심을 조금도 남김없이 털어놓는다. 사실 부끄러운 자신의 단점을 숨기려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도 상대방도 곤란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단점이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괜히 이를 덮으려다가 오히려 이를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A 여사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결과물을 내보임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한다. 그리고 한술 더 떠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언제나 원만하고 조화로운 관계와 행복한 생활의 기초가 된다. 크든 작든 혹은 많든 적든 사람마다 단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단점을 가리려고만 한다. 아마도 단점을 숨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스스로의 나약함과 싸워 이겨야 하고 허영심을 극복해야 하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정말 힘든 일이다. 타이완의 저명한 화가 류용이 그림을 가르칠 때였다. 자기 작품의 결점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몇몇 학생들은 그림을 잘 못 그렸다는 이유로 류용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에게 류용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처음 그림을 배울 때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림을 배울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자기의 증상을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죠. 그림 과제를 제출하는 것도 선생님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바로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단점을 왜 굳이 숨기려고 하나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반평생을 혼자 살아오다가 43세 갑자기 결혼을 했다. 신부는 나이가 비슷하긴 했지만 젊은 시절에 가수 생활을 하면서 2번이나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이력이 있었다. 남자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신부의 흠이 너무 커서 그가 훨씬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았다. 하루는 그가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젊었을 때는 BMW 한번 몰아보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말이야. 돈이 없어서 꿈도 꿀 수 없었지. 지금도 새 차는 못 사고 주인이 2번이나 바뀐 중고차나 모는 신세지만.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지금 몰고 있는 차는 구식 BMW였다. 친구가 차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말했다. 중고차라고? 좋기만 한데 힘도 좋고 말이야.
당연하지.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이었다. 중고라고 나쁠 게 뭐가 있나? 우리 마누라도 그렇다네. 광저우 사람하고 한 번, 상하이 사람하고 한 번, 결혼도 2번이나 하고 20년 넘게 연예계에 있으면서 별의별 일도 다 겪었지. 그래서인지 지금은 마음을 딱 잡고 예전처럼 그렇게 거칠에 신경 쓰지도 않아. 요리도 잘하고 살림 솜씨도 좋지. 사실대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지금이야. 그런데 나를 만난 거지. 나는 정말 행운아야.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일리 있는 말이군. 사실 나라고 해서 뭐 완벽한 사람인가? 나 역시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지. 힘들었던 일, 방황했던 일도 참으로 많았네. 그런데 우리 둘 다 쉽지 않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 점점 성숙해지고 참을 줄도 알게 된 거야. 서로 귀한 줄도 알게 되고, 이렇게 흠집투성이의 불완전한 인생이 바로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이 아니겠나. 남자는 자신 역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아내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2사람이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 사람은 항상 옳고 그름, 선과 악, 완전과 불완전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 왜 옳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에서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릇되고 악하고 불완전한 것에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언제나 부족한 점을 동반하며 완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이다. 그래서 불완전 역시 일종의 완벽이나 마찬가지이다.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이는 대인배의 너그러운 마음가짐, 성숙함의 다름 아니며 훌륭한 삶의 지혜이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만물은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감은 고요함이고 고요함은 명령의 따름이다. 명령의 따름은 항상 그러함이고 항상 그러함을 아는 것이 밝음이다. 항상 그러함을 알지 못하면 도리에 어긋나고 위태로워진다. 도덕경 16장.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외모든 성격이든 혹은 살아온 이력이든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은 있게 마련이다. 이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함으로써 사람은 더욱 성숙해진다. 단점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진짜 두려운 것은 이를 감추고 기만하는 것이다. A 여사는 스스로의 단점을 속이려 들지 않는다. 누구 앞에서건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인정한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녀의 태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존경심을 심어준다. 특히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보이는 동시에 자신의 진심을 조금도 남김없이 털어놓는다. 사실 부끄러운 자신의 단점을 숨기려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도 상대방도 곤란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단점이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괜히 이를 덮으려다가 오히려 이를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A 여사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결과물을 내보임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한다. 그리고 한술 더 떠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언제나 원만하고 조화로운 관계와 행복한 생활의 기초가 된다. 크든 작든 혹은 많든 적든 사람마다 단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단점을 가리려고만 한다.
아마도 단점을 숨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스스로의 나약함과 싸워 이겨야 하고 허영심을 극복해야 하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정말 힘든 일이다. 타이완의 저명한 화가 류용이 그림을 가르칠 때였다. 자기 작품의 결점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몇몇 학생들은 그림을 잘 못 그렸다는 이유로 류용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에게 류용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처음 그림을 배울 때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림을 배울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자기의 증상을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림 과제를 제출하는 것도 선생님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바로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단점을 왜 굳이 숨기려고 하나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반평생을 혼자 살아오다가 43세 갑자기 결혼을 했다. 신부는 나이가 비슷하긴 했지만 젊은 시절에 가수 생활을 하면서 2번이나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이력이 있었다. 남자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신부의 흠이 너무 커서 그가 훨씬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았다. 하루는 그가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젊었을 때는 BMW 한번 몰아보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말이야. 돈이 없어서 꿈도 꿀 수 없었지. 지금도 새 차는 못 사고 주인이 2번이나 바뀐 중고차나 모는 신세지만.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지금 몰고 있는 차는 구식 BMW였다. 친구가 차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말했다. 중고차라고? 좋기만 한데 힘도 좋고 말이야. 당연하지.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이었다. 중고라고 나쁠 게 뭐가 있나? 우리 마누라도 그렇다네. 광저우 사람하고 1번, 상하이 사람하고 1번, 결혼도 2번이나 하고 20년 넘게 연예계에 있으면서 별의별 일도 다 겪었지. 그래서인지 지금은 마음을 딱 잡고 예전처럼 그렇게 거칠에 신경 쓰지도 않아. 요리도 잘하고 살림 솜씨도 좋지. 사실대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지금이야. 그런데 나를 만난 거지. 나는 정말 행운아야.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일리 있는 말이군. 사실 나라고 해서 뭐 완벽한 사람인가? 나 역시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지. 힘들었던 일, 방황했던 일도 참으로 많았네. 그런데 우리 둘 다 쉽지 않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 점점 성숙해지고 참을 줄도 알게 된 거야. 서로 귀한 줄도 알게 되고. 이렇게 흠집투성이의 불완전한 인생이 바로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이 아니겠나. 남자는 자신 역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아내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 사람은 항상 옳고 그름, 선과 악, 완전과 불완전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 왜 옳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에서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릇되고 악하고 불완전한 것에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언제나 부족한 점을 동반하며 완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이다. 그래서 불완전 역시 일종의 완벽이나 마찬가지이다.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이는 대인배의 너그러운 마음가짐, 성숙함의 다름 아니며
훌륭한 삶의 지혜이다.